네,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기 위한 표결이 곧 진행됩니다. 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현재 상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잠시 후 7시에 표결이 시작이 되죠. 네, 잠시 전에 들은 내용으로는 7시에 표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게 하고요. 참가국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일정대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예, 결의안 초안의 대부분 보도가 됐죠, 외국 언론을 통해서. 네, 이번의 경우는 다른 사례와 달리 외국 언론에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 생각에 95% 이상 우리가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이 과연 제재 대상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원유 공급 차단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섬유 제품 수출이 완전히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외국 노동자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관심사였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서방 언론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제재 명단 초안에는 포함이 됐다가 지금 막판에는 빠진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초안이 계속해서 수정안을 거쳐서 이제 최종안으로 결정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는 건데 원안에는 김정은을 포함해서 5명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었는데 김정은은 빠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명이 남아 있습니다. 박영식 무력부장 박영식 1명이 남아 있는 것이고 단체에서도 원래는 이제 고려항공까지 포함을 해서 한 7개 기관 단체가 제재의 대상에 포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한 3개 정도로 줄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나온 보도 내용입니다. 예, 그 외에도 외국 파견 노동자에 대한 고용 조건도 어느 정도 완화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노동자 수출이 이제 북한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수출 품목입니다. 예. 외화벌이 수단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미국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쪽을 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대를 한 것 같고 그래서 타협을 해서 새로운 신규 노동 계약은 안 된다. 이런 쪽으로 타협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현재 한 6만 명 정도가 러시아나 중국 기타 한 40개국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1년이고 2년이고 노동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 계약이 끝나면은 이 사람들이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안 오게 됩니다. 신규 노동 계약 금지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제재라고 하겠습니다. 네.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검색 규정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도 역시 이제 미국은 원래 모든 북한 선박에 대해서 해상에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규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사한 내용이 들어가긴 했는데 조건이 많습니다. 수상한 내용이 실려 있는 선박이 발견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그 선박의 국적국가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검색이 된다. 네. 이렇게 되고 검색의 의무, 검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국적국가에다가 넘겨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색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상 북한에다가 허가를 받아야지. 그렇죠. 북한 선박이 의심에 거군요. 대해서 검색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 북한 선박 국적국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검색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예.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은 일단 문장이 들어가고 검색에 대한 문장이 일단 들어가서 어쨌거나 검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자체가 약간의 진전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후퇴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명줄이라고 했던 원유 공급 차단 문제가 초안에는 포함이 됐다가 다시 이 최종안에는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렇죠. 이제 초안이 원래 미국이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최고로 강력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로 강력한 방안이 들어가 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와의 타협 속에서 이제 절충이 되는 것이죠. 원유 공급 차단이 미국이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이제 절충이 됐다고 하는데 크게 이제 원유 공급도 이제 3가지 분야로 지금 나눠서 봐야 되겠습니다. 원유 중에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유 부분은 그대로 동결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이 원하는 것과 달리 원유 공급 차단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가던 양
보다는 더 못 들어간다 해서 네. 약간 제재를 했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고, 다만 원유가 아니라 정제유라고 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휘발유도 당연히 정제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 정제유 중에서는 절반 정도를 못 들어가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는 진전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많이 양보한 셈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에 LNG와 콘덴세이트라고 하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LNG와 콘덴세이트가 과연 북한이 어느 정도로 거래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LNG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라고 하는 딱지를 붙여놨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분야에서 가장 관심사였던 원유 공급 차단은 미국 입장에서 실패했지만 나머지 분야, 정제유 부분과 LNG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많이 양보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원유 공급 이 부분이 안 됐고 김정은이 제재 명단에서 빠졌고 단체도 초안에 7개에서 3개로 지금 줄어든 건데 그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 어쨌든 경제적인 손실이 좀 많아야지 제재 효과가 있을 텐데 어느 정도로 추산됩니까? 그게 또 계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북한의 경제 규모를 추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을 못 드린 부분 중에 이제 섬유 수출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섬유 수출이 북한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교역 중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부분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석탄이 제일 큰 부분이죠. 석탄, 철광석 이 부분이 제일 큰데 그건 8월 5일 날 먼저 번에 제재할 때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큰 게 섬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번 제재에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섬유 부분이 전면 금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 7억 5천만 달러 정도, 그래서 한 8천억 원 정도 규모의 손실, 북한 입장에서 8천억 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이 되고요. 노동자 송출 금지가 일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가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2억 달러 정도를 추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천억 원 정도 본다면 전체적으로 한 10억 달러, 한 1조 1천억 원 정도 그 정도의 부담이 갈 것이다라는 추산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북한 경제에 대한 추산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진폭이 많습니다. 한 30%에서 50% 이상의 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유엔 안보리 회의 우리 시간으로 7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시작이 됐을 텐데요. 현재 특파원이 전해온 바에 따르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회의가 지금 이제 시작은 됐는데 원래 미국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4시에 개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상대로 개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않고 7시에 개최가 됐는데 사실 최근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한 회의를 보면 어떤 때는 뭐 2달 넘게 있다가 표결이 되고 그 전에는 또 한 달 있다가 또 되고 해서 최근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9일 만에 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속하게 회의가 열렸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데 그만큼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상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의 자체가 좀 불안한 상태에서 열리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같으면은 회의가 열렸다라고 공지가 되고 대표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만장일치라고 봐야 됩니다. 뭐 초안을 내서 일단 어느 정도 낭독을 하고 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 없습니다라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오늘 회의는 토론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서방 언론들의 관측입니다. 중국과 언론이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을 할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겠지만 기권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유엔 안보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15개 나라가 이사국이고요. 5개는 상임이사국, 10개는 비상임이사국. 5개 나라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이제 표결이 무산되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이 회의를 개최하는데 참석도 했고 찬성도 했고 마지막 최종안이 돌아가는 배포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수용을 하고 했지만 찬성을 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오늘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회의가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는 김영수 뉴욕 특파원의 얘기는 바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뭐 6차 핵실험을 통해서 지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지금 표결에 붙여진 건데 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뭐 어느 정도의 제재안에 동의를 했단 말이죠. 이번에는 동의를 안 할 가능성, 그러니까 기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는 어디에서 보십니까? 사실은 뭐 지금 오늘 이제 서방 언론을 통해서 새로운 결의안의 내용이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 이 미국이 원래 제출한 원안에 비해서는 상당히 후퇴했습니다. 절충안이 많이 된 거고 예. 이대로 해가지고 뭐 북한이 뭐 압박 효과가 있겠느냐, 제재 효과가 있겠느냐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있을 텐데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후퇴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지나간 다음에 북한과 계속해서 북한을 설득하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과연 지금 이 정도로 강력한 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표를 던졌을 때 북한과 대화를 통한 협상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걱정을 중국과 러시아는 할 수 있습니다. 예. 러시아의 경우 그럴 가능성이 좀 이번에는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기권이라고 하는 또 다른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인 것이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블루텍스트라고 하는 최종안이 배포가 되고 이 최종안은 이미 협상이 끝난 겁니다. 협상 대표들 간에. 블루텍스트라는 최종안이 마련이 되면 이것이 본국 정부로 다 이제 전달이 돼서 본국에서 다 검토를 하고 검토가 끝나면 회의가 개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개최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본국에서 다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라, 특히 상임이사국 중에 어느 하나라도 거부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회의 개최를 하지를 않을 겁니다. 예. 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룰 겁니다. 그런데 7시에 회의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부권이 행사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곧 가결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만장일치 15개 전원이 찬성하는 형태가 아니라 러시아 정도가 기권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예. 네.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마련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표결이 조금 전 7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회의가 현재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표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고요. 지금 뭐 늦어도 일단 결과는 가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한 편입니다. 네. 예. 뭐 다시 한번 그 최종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까? 네. 일단 원안보다는 최종안에서 많이 한 발 물러선 미국의 입장이 많이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는데 네.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네, 지금 잠시- 조금 전에 현장에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 표결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표결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부 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 기권표를 행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금방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회의가 열리고 표결이 시작이 되면 이미 가결이 되는 거는 이미 상정이 된 거고 과연 기권이 하나라도 나올 수 있냐 없냐가 오늘 아침 회의의 관심사였는데 그런 일은 없었고 이제 역시 예상대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 미국 대사가 발언하는 모습이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동안의 물밑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초안이 만장일치 될 수 있는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아야겠죠. 그렇죠. 이제 유엔 안보리 특히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한 이제 그동안 뭐 10번 정도 아마 10번째 정도 됩니다. 이번이 예. 대북 제재에 대한 중요한 결의가요. 계속해서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죠. 물밑 협상을 통해서 이제 대체 이제 미국 정도가 원안을 먼저 제출을 해서 예. 이렇게 제재하는 안을 최초 1차 이제 초안을 내고 그것이 이제 미국과 주로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를 비롯한 이제 상임이사국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절충이 되겠죠. 절충이 돼서 몇 차례 수정안이 나온 다음에 최종 수정안이 나오게 됩니다. 최종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표, 그 외교관들이 합의하는 안입니다. 거기 이제 유엔 대표들이 합의를 하면 그것이 블루텍스트라는 이름이 붙어서 예. 각각 정부로 이제 보고가 들어갑니다. 예. 현장에서는 합의가 됐다. 예. 본국에서 승인만 나면 바로
이제 최종 가결 한다라고는 그런 게 이제 블루 텍스트입니다. 블루 텍스트가 어제 각국 정부로 이제 들어갔던 것이죠. 예. 그것을 보고 서방 언론에서 어느 나라에선가 그 내용이 전부 다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내용을 지금 다 미리 알고 있는 거였고요.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결이 되는 건 뭐 틀림이 없고 이제 혹시라도 뭐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이것만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어떤 문제 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몇 번에 걸쳐서 한 달이 늦어진 적도 있었고 그 블루텍스트가 나온 다음에 한 달이 늦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어떤 때는 블루텍스트가 안 나오고 뭐 60일 이상 계속해서 간 적도 있고요. 이번에는 예상대로 된 겁니다. 마지막에 블루텍스트 나왔고 24시간 이내 가결 처리가 됐고. 네. 예. 저희가 지금 속보 자막을 통해서 주요 내용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내용은 김정은이 제재 대상에서 빠졌고 원유 봉쇄에는 일단 이번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미국이 많이 양보를 했다고 봐야 할까요? 중국과 러시아가 많이 양보했다고 봐야 할까요? 그야말로 보기 나름입니다. 네. 초안에 워낙에 미국이 초안에서 워낙에 높게 초안에 제시를 했기 때문에 예. 너무 높게 제시한 상태에서 조금 빠지면 그것이 진짜 양보인지 아닌지 그것은 좀 알 수가 없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봐는 내용으로 본다면 상당히 강도가 높은 그런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날 최근에 대북 제재 결의가 나왔는데 그것보다 상당히 높은 제재가 되겠습니다. 다만 미국이 공언하고 또 선전하고 했던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낮다는 것이죠.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본다면 굉장히 많이 양보를 한 셈이 됩니다. 이것이 단지 9일 만에 이렇게 결의가 채택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양보를 했다고 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유엔 안보리가 초안보다 수위를 대폭 낮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서 특파원 연결해 볼까 하는데요. 네, 미국이 강력한 핵심이 빠진 물탄 결의안의 비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뉴욕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네, 새 대북 제재안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유엔 대사들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응징하는 새 대북 제재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건데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9일 만입니다. 당초 중국과 러시아가 기권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중국과 러시아 역시 찬성표를 행사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 중국과 러시아 등 5개 상임 이사국의 반대가 없고 9개 나라 이상이 찬성을 하면 통과가 될 수 있었는데요.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미국이 준비한 초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 원유 봉쇄 조치, 김정은 제재 등이 결국 제재안에서 빠지면서 안보리를 무난히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주요 내용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번 제재의 핵심이자 북한의 생명줄로 통했죠. 원유 봉쇄 조치. 김정은뿐 아니라 여동생 김여정도 제재 대상에서 사라졌고요. 박용식 인민무력부장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대로 올렸고요. 또 북한 정권의 또 다른 자금줄인 해외 노동자의 경우 신규 채용만 안보리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좀 완화시킨 거죠. 유일하게 북한의 섬유 제품만 초안대로 수출이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결국 미국이 초강력 대북 제재안을 밀어붙였지만 초안보다 크게 후퇴한 셈이 됐고요. 미국 주도의 안보리 대북 제재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한계를 노출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초안보다 수위가 낮아졌고 한계를 노출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달라진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 공개된 초안은 말 그대로 미국이 원하는 모든 대북 제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자금줄을 옥죄는 초강력 제재안으로 불렸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아예 빠지거나 후퇴가 됐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생명줄로 통하는 원유 봉쇄 조치가 빠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봉쇄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북 원유 수출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매년 북한에 수출한 원유 그 이상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약 54만 톤가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휘발유나 경유 같은 석유 정제품도 연간 대북 수출량 200만 배럴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또 지난주 공개된 초안에서 처음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김정은, 또 동생 김여정,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기남 선전선동부 부장 등도 모두 제재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인민무력부장 1명만 포함이 된 건데요. 해외 노동자 역시 초안에는 아예 고용을 금지하거나 기존 노동자 임금도 주지 않기로 했으나 신규 고용 시 허가를 하는 방식으로 약화됐습니다. 북한의 화물용 선박도 유엔 회원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려 했으나 금지 품목을 싣고 있다는 정보가 있을 때만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안보리 제재 북한 선박도 9개를 추가했으나 이번에는 모두 빠졌고요. 다만 광물에 이어서 북한의 2대 수출 품목인 섬유 제품 수출 금지만 그대로 담겼습니다. 북한은 섬유 제품 수출 금지로 연간 7억 5천만 달러, 약 우리 돈 8천억 원 규모의 수출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새 대북 제재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원유와 김정은의 제재가 빠졌다면서 물탄 결의안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다만 원유 상한선 설정은 북한의 석탄 수출 금지처럼 단계적으로 봉쇄하는 추가 제재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욕 김영수 특파원으로부터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안 표결 관련 결과 내용 자세히 듣고 왔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잠깐 좀 정리를 해보죠. 네. 북한은 당연히 이번 결의안 표결에 대해서 반발을 예고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어제 북한 외교부 성명 이미 나왔고요. 오늘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그런 내용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 사상 유례 없는 곤혹을 치르게 하겠다. 이런 표현이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이미 이제 북한은 이 정도 상황을 거의 예견했다 한 것처럼 제7차 핵실험 이미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 14형 미사일 발사 같은 것, 또 화성 12형 추가 발사, 또 다른 ICBM급 미사일이 화성 13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아직 발사한 적이 없지만 그것도 발사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이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사했고 예고를 한 상황이라서 지금으로 봐서는 북한이 초강경 반발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다면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저로서는 도발을 하는 것은 90% 이상 도발을 한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는데, 다만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어느 정도로 이제 북한과의 이제 사후 대화와 협상을 할지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죠. 그러나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찬성표를 던져놨기 때문에 북한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히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죠. 예, 북한이 조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어떤 협상 카드라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올해 초부터 얘기하고 있는 게 쌍중단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모든 걸 시작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일단 중단해야 된다. 그러면은 한국과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일단 중단을 하거나 규모를 축소시킨다. 이것이 지금 중국이 제안한 대화의 사전 조건입니다. 이렇게 쌍중단을 양쪽이 먼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대화를 이제 육자회담 재개가 되겠죠. 비핵화라는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되고 대화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또 다른 트랙이 있습니다. 그 트랙을 같이 두 가지 종류의 협상 틀을 이제 만들어 나가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게 중국의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관철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북한에 하면서 이번에 비록 대북 제재 결의가 새로 돼가지고 북한이 반발할 것이 예상이 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반발을 할 거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발의 강도를 어느 정도로 낮추고 그런 상태 속에서 미국 쪽에서 군사 훈련에 대한 신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면 저로서는 중국이 추진하는 대화 협상을 통한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